네, 좀 뭐를 보여주려고 그러냐면은, 자, 우리 공부하다가 보면은 좀 음원되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거는 이 제일 좋은 게 지금은 이 챗GPT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답을 아주 멋들어지게 합니다. 지금도 우리 교수 붙다회라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그저께 토요일 날 서울의 선악과에 서광 스님께서 이 대신 기승론에 대해 가지고 특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신 기승론에서 이 대승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해가지고 제가 물어봤는데 설명을 이렇게 잘 해줍니다. 그리고 앞에 이거는 이 우리가 알아차림 호흡 명상 수행을 하잖아요. 사념처 수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신수심법, 몸에 대한 관찰, 수, 느낌에 대한 관찰, 마음에 대한 관찰, 법에 대한 관찰, 이렇게 신수심법, 사념처,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이게, 아, 그러니까 법의 관찰이라는 거, 이거하고 법의 관찰 그 자체만 또 이해하는데 조금 힘들어요. 도대체 법의 관찰이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들숨 날숨을 관찰하는데 그거를 신수심법 네 가지로 나누어서 분리해서 그 관찰을 하거든요. 어렵습니다. 이게 내용이 그냥 단순하게 들숨 알아차리고 날숨 알아차리고 잠깐만요. 이거 까먹었다 이거. 예, 녹화하면서 이제 지금 그 음성도 녹음하고 동시에 이렇게 하는데 까먹었네. 하여간 지금부터 녹음도 합니다. 그래서 어, 들숨 날숨에서 그 몸을 알아차리고 느낌을 알아차리고 그다음에 마음을 알아차리고 법을 알아차리는 이 네 단계로 나아가는데 단순히 그러니까 들숨만 알아차리고 날숨만 알아차리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숨 날숨 하면서 느낌이 들어오면은 그 느낌도 알아차린다 이런 뜻인데 그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지만은 자세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들숨 날숨 알아차림 수행도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법의 관찰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있는데 법의 관찰이라는 거가 도대체 뭔지 이거를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거를 뇌과학하고 어떻게 매치시킬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이제 내 같으면은 굉장히 궁금하고 알아야 되거든요. 어, 법의 관찰이라는 거는 어떤 대상이 일어나고 사라짐, 소멸하고 일어나고 사라짐, 이거를 관찰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나의 마음의 수행에 어떤 이로움이 있는지, 이런 거가 법에 관찰하는 목적이고, 그렇게 해서 도열반에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일어나고 사라진 무상, 고무아, 이런 거를 관찰하는 게 법의 관찰이다. 그렇게 하면은 도열반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경전 자체에는 그런 설명이 안 나와요. 그냥 뭐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한다 이 정도로 나오는데 해석은 그렇게 해서 도열반으로 들어간다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마음의 변화하고 그건 뇌에 근거한 것 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이 뇌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거를 나는 거기에 뇌과학자니까 거기에 방점이 더 찍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다른 데 가서 설명을 할 때도 뇌과학으로 설명을 하고 싶고, 그렇게 해야지, 에, 듣는 사람들이 훨씬 더 깨끗하게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명료하게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내 혼자 생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법의 관찰하고 뇌과학으로 어떤 근거하고 연결이 되는지. 그래서 이거를 내가 물어봤다고 AI한테, 챗GPT한테 법의 관찰하고 가장 관련이 있는 뇌과학적 논문이 어떤 거냐 하니까, 아, 지금 여기 이제 좀 음소거 안 하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음소거 좀 해주세요. 음소거를 좀 해주세요. 하울링이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이 질문을 챗 GTP한테 했는데, 이 친구가 지도 어려워요. 그래서 1분 16초 동안이나 생각을 하더라고. 보통 물으면은 뭐 금방금방 답해 주잖아요. 근데 1분 16초 동안이나 생각을 하고는 답을 이렇게 해 줍니다. 예, 가장 적합한 논문은 뭐다 하고 더 참고할 거는 이런 논문들이다 하면서 하고, 그 법의 관찰에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걸 알아차리면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아, 놓아버리면 어떤 뜻이고, 고에 대한 관찰은 뇌과학으로 어떻고 하는 이런 거를 설명하거든요. 이게 이제 내한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다 이해를 하려면은 저도 이거 한 3, 4일은 들여다보고 이런 이 논문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정말로 좋은 알짜배기 정보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라. 예, 그래서 챗GPT, AI가 꼭 챗GPT가 아니더라도 요즘 뭐 제미나이도 많이 쓴다 그러던데 나는 막 챗GPT 그만 씁니다. 한 달에 25,000원 정도가 주고 쓰거든요. 돈을 주고 쓰면은 조금 더 퀄리티가 좋은 정보를 제공받는다고 알려져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없이 물어도 한없이 대답해 줍니다. 돈 안 주고 그냥 쓰면은 서너 번 물으면은 돈 내고 물어라 뭐 이런 식으로 구독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25,000원 정도는 뭐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능력 있는 비서를 옆에 둔다고 생각하니까 25,000원 정도는 기꺼이 지불하고 옆에 두고 살죠. 저는 챗 GPT를 달고 삽니다. 어, 그래서 자기 정리를 막 여러 가지로 참 잘해 줍니다. 뇌과학적으로 설명해 달라 그러면 뇌과학적으로 이렇게 잘 배치를 시켜주고. 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챗 GPT한테 묻는 게 제일 좋아요. 뭐든지 의심이 나면은. 그렇게 물어보도록 하고, 다른 하나는 진짜 여태까지 챗 GPT가 안 나올 때는 전부 이걸로 했잖아요. 구글로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법의 관찰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식으로, 어, 사티 수행에서 법의 관찰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이제 다양하게 이제 설명해 주는 것들이 나오죠. 이런 거는 다 보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골라서 봐야 되는데, 어느 거를 이제 우선적으로 봐야 할까 하는 거는 골라서 봐야 되는데, 그건 아는 것만큼 그 선택이 따라오죠. 아, 전혀 모르고 구글한테 물어가지고 답을 얻으려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상당히 많은 지식을 알고 있고, 거기에서부터 더 정확한 지식을 찾으려고 할 때, 그때 이제 구글로 이렇게 구글링 한다 그러죠. 그죠? 구글에서 이렇게 서핑을 해야 되는데, 요즘 구글에서 자기
이게 AI가 이게 이제 챗GPT일 겁니다. 챗GPT로 먼저 이렇게 답을 해 줍니다. 예. 이게 아까하고는 같지 않지만은 이게 이제 돈 안 주고 그냥 무료로 하는 거가 이 정도로 보여주죠. 예, 돈 주는 거하고는 퀄리티가 다르다는 게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어쨌든 막 구글에서 구글링 해가지고 정보를 찾을 수도 있고 이미지로 찾으면은 뭐 이런 거는 이미지로가 별로 안 나오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지 특히 뇌과학 같은 경우에 뇌에서 편도체란 하고 물으면은 이미지로 찾으면 편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죠. 이런 거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정도로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어, 퍼브메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메모해 놓으세요. 이거는 이제 사실 좀 전문적인 겁니다. 논문 찾아주는 건데 퍼브메드에 들어가면 이 사이트거든요. 여기 들어가면은 논문을 찾아줍니다. 논문 뭐 세상 천재 모든 논문이 아니고 생명과학 쪽에 미국의 보건 진흥원, 보건 미국의 우리나라에도 보건 진흥원이 있잖아요. 그 건강 관리하는 그런 사이트 부처가 있잖아요. 그 National Institute of Health입니다. 여기에서 논문을 생명과학에 대한 논문을 다 찾아줍니다. 예를 들면은 내 논문 같으면은 문 IS하고 그다음에 동국 이렇게 하면은 동국대학교의 문일수가 낸 논문을 찾아달라 이렇게 하면은 다 이렇게 찾아두거든요. 가장 최근에 나온 논문부터 알려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가장 최근에 나온 가장 잘 맞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 나오는데 내 논문이 이제 이렇게 쭉 나온다고 이렇게 주제에 따라 가지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려면 이렇게 찾으면 된다. 그런 거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나 좋으니까 사실은 강의도 내가 정보를 찾아보기 위한 어떤 예비 단계의 지식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죠? 아, 특히나 이제 그 유튜브가 이게 시각적으로 잘 설명을 해 주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편도체에 대한 거를 알려달라 이러면은 네, 특히 이제 이때는 영어로 쓰면 좋겠죠. 그죠? 아미그달라, 아미그달라 이게 편도체거든요. 편도체를 설명해 달라 그러면 이게 이제 유튜브로 그러니까 말로서 설명을 잘 해줄 테니까. 그런데 이제 영어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영어, 대개 다 이제 100% 거의 영어입니다. 우리말로 된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한 개가 있죠. 우리말로는 몇 개 되지 않고, 영어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영어 모르면은 참 제약이 많죠.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하게 해달라 해도 되지만은 영어 원음으로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하죠. 영어를 꼭 해야 된다. 아미그달라하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 optogenetics 이렇게 키워드를 넣으면은 아미그달라에서 optogenetics로 이제 화를 내며 달라드는 거 그거 있었잖아요. 그게 안 나오노? 이런 거. 예, optogenetics. 과, 과,
광유전학적으로, 이런 게 이제 광유전학적으로 동물의 행동을 설명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는 뭐 자기가 질문하는 게 문제지, 어떤 그 질문이 있으면은 답은 이 인터넷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어떤 의문을 가지면은 그다음에 구글링 하는 거, 유튜브 찾아보는 거, 그다음에 AI한테 물어보는 거, 적어도 한 이 세 가지 정도. 더 깊게 들어가려면은 논문 찾아보는 거, 이렇게.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해야 돼요. 안 그러고 뭐 수업 내용 듣고 막 그걸로 가지고 끝나고 그러면은 지식이 이렇게 팽창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유튜브나 인터넷을 활용을 하도록 합니다.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여태까지 공유가 안 됐나요? 지금까지 내 화면 다 공유됐었죠? 공유가. 아, 지금 뭐 공유하고 싶어요? 준비님. 일단은 공유할 게 없으니까. 공유됐는 게 뭐, 모습이 왜 이렇노? 네, 공유를 했는데, 보는 게 좀 익숙하지가 않노? 공유됐네. 공유됐고. 자, 명상의 역사, 이거 PPT 파일 보이죠? 누가 손으로, 예, 예. 자, 오늘 명상의 역사부터 한번 봅니다. 자, 명상의 역사. 명상이 우리 인류 문명에서 언제부터 들어왔나 하는 겁니다. 명상으로서, 우리 역사상으로 이게 명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파슈파티 인장입니다. 이게 이제 인더스 문명에서 발굴됐었죠. 인더스 문명이라는 데가 이쪽에 제가 학회에 갔는 이쪽이죠, 그죠? 학회가 있었던 데가 아메다바드가 여대쯤 됩니다. 그래서 인더스 문명, 겐지스 문명 이렇잖아요, 그죠? 인더스 문명 여기에 그러니까 BC 한 4,000년쯤 전에, 우리나라 같으면은 고조선보다가도 그 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엄청난 문명이죠, 인도라는 데가. 그 오랜 시절에 있었던 모헨조다로라는 도시입니다. 모헨조다로라는 도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위쪽에 인더스 강의 상류 쪽에는 하랍바라는 도시가 있었고, 그래서 다른 것도 있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하랍바라는 도시하고 모헨조다로라는 문명 도시가 있었다고 보통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예, 이 모헨조다로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거기서 발굴된 파슈파티 인장, 도장 같은 겁니다. 자, 이게 인류 역사상 최초로 명상이라고 알려진, 명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진 그런 역사적인 유물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명상의 기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종교들, 그다음에 철학, 이런 것도 다 아마 명상이라고, 명상의 범주에다가 다 넣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도 명상이라고 보죠. 그래서 명상이라는 이 단어, 용어의 범주가 이게 너무 넓어가지고 꼭 운동이라는 게 수많은 운동 종류가 있듯이 명상도 수많은 명상의 방법이 있다. 그래서 나 자신 쪽으로, 내면적으로 내 마음을 돌리면은 그게 다 전부 다 명상이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종교라는 게 다 그런 거고 철학도 뭐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요. 자, 그 정도로 명상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게 인더스 문명의 하나의 도시인 모헨조다로의 유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BC 몇 년도, 거의 2000에서 4000년 사이, 몇 년도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헨조다로라는데, 여기에서 일어났던 그 문명이다. 도시가 아주 그 격자 모양으로 이렇게 돼가 있고, 여기가 공동 목욕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름은 공동 목욕탕까지 있었고, 문명이 발달했을 때는 한 4만 정도가 산 큰 대도시였다. 엄청나죠, 그죠? 이만큼 오래 전에 4만이나 형성된 그런 도시가 있었고 문명이 있었다. 그 당시에 이미 벌써 명상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명상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도의 그 문명이잖아요, 그죠? 예, 인더스 문명, 겐지스 강의 겐지스 문명. 이래가, 원래 이쪽에 그 원주민이 있었고, 그 원주민을 드라비다 쪽이라고 부르고, 자, 어떤 분이 계속 그 마이크를 켜놓고 있습니다. 마이크 좀 끄세요. 그 드라비드 쪽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요 사람들은 인도에 가보면은 키도 작고 굉장히 까무잡잡하게 생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하층 계급을 이루고 있죠. 왜 하층 계급이 됐냐면은 그 아리아인이라고, 이 아리아인들이 저 위에 여기에 여대에 있는 이 지방이 그 반달, 예, 반달 초원, 약간 아주 비옥한 그런 반달초원 지역이다. 그래가지고요. 인류 문명이 아프리카 여기에서 인류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시작된 인류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쪽 지역쯤, 여대쯤, 여기가 그렇게 토양이 비옥하고 그래서 먹을 게 많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인류가 굉장히 번창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로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유럽으로도 이렇게 가고
유럽으로도 가고 인도로도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동양으로도 오게 되고 인류가 발생한 거는 이쪽에 있는 아프리카에서 발생을 했지만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여기 와서 번창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유럽으로 인도 대륙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도 대륙으로 온 민족을 아리아인이라고 그래요. 아리아족. 아리아족이 이제 여기 힌두쿠시 산맥,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데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들어와서 여기로 이렇게 와서 여기에 인더스 문명을 이루고 이리 와서 겐지스 문명을 이루잖아요. 그러면서 드라비다족들을 지배를 하게 되죠. 자기네들은 카스트 제도에서 상위 계층이 되고 드라비다족들은 하위 계층이 됩니다. 그래서 카스트 제도가 생겨나는 거고 불교는 여기에서 일어나죠. 그죠? 그 부처님도 아리아인입니다.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죠? 아리아인은 큽니다. 일단 유럽인 같이 키가 크고 코도 우뚝 서고 그렇습니다. 드라비다족하고도 완전히 구분이 되죠. 덩치도 크고. 부처님도 아리아인이죠. 그죠? 아리아족입니다. 하여간 이때의 모헨조다로라는 이 시기에 이렇게 보이는 게 이제 이 얘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인더스 문명은 BC 3000년 이때 나왔다고 그러네요. 자, 그렇고 자, 지구의 역사를 보면은 어, 그 태양계가 생성된 게 50억 년 정도, 46억 년. 우주가 생성된 거는 한 120억 년 정도 빅뱅으로 빵 하고 터져가지고 빅뱅으로 이제 우주가 생성이 됐고, 그 중에 태양계는 한 50억, 46억 년 전이라 그러고요. 46억 년 정도의 태양계, 솔라 시스템이 생성이 됐다 그러죠. 그죠? 그러고는 이제 쭉 세월이 지나면서 생명체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예, 이거 자세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진화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사람이 나오고,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보면은 46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고, 처음으로 세포가 나온 게 30억 년 전이다. 세포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세포 화석 중에 가장 오래된 게 30억 년 전이다. 이때부터 생명체라는 게 지구상에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 생명체가 진화가 돼가 마지막에 사람이 호모사피엔스가 나왔는데, 호모사피엔스하고 가장 가까운 족속이 침팬지죠. 침팬지. 펜 속이라고 이렇게 놨는데, 보노보하고 침팬지인데, 이거 혹시 아세요? 생긴 게 어떻게 생겼는지? 침팬지는 많이 우리가 잘 알죠. 그죠? 보노보는 요거는 덩치가 좀 작습니다. 이런 거를 보려면은 이제 여기 들어가서, 여기 이제 구글에 들어가서, 어, 유튜브 말고, 또 말고, 카카오 맵도 말고, 이제 구글에 들어가서 보노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미지로 보면 좋겠죠. 그죠? 자, 이런 게 보노보다. 이렇게 찾아보면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여간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게 침팬지 보노보입니다. 누가 끌 줄을 몰라요.
스피커를 무음할 줄 몰라요. 어느 분의 보니까 여분에 들었죠. 이름이 금방 들어도 또 모른다. 김선주님 하고 성민의 음소거 좀 하세요. 음소거. 하울링이 되거든요. 하울링이. 자, 그래서 어쨌든 침팬지하고 갈라진 게 거의 한 700년쯤, 700만 년, 밀년이니까 700만 년쯤 전에 사람하고 침팬지 이쪽으로 갈라졌다. 어떻게 해서 갈라졌느냐? 이거는 뭔지는 아직 확실히 잘 모르지만 어쨌든 돌연변이에 의해서 사람으로 진화를 하고 침팬지로 진화를 하고 그 전에 고릴라가 빠져나갔고 고릴라보다가는 침팬지가 우리 사람하고 더 가깝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나온 거는 호모사피엔스가 나온 거는 약 20만 년 전이고 그다음에 이제 유인원이라고 그러죠. 유인원 쪽으로 이제 오다가 오스트랄로피타쿠스라는 이게 사람하고 그래도 또 가장 가까운 요게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진화가 돼 가지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호모사피엔스는 약 20만 년 전에 나오게 됐다. 여기에 이제 나오네요. 그죠? 인류가 여기 탄자니아 어디라고 그럽니다. 탄자니아 어디에서 아, 인류가 이제 앞에 인류죠, 그죠? 여기 이 정도 되는 여기 인류가 나와가지고 이제 아프리카에 퍼지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비옥한 삼각주라는 게 여기쯤이라 그럽니다. 여기에 토양이 이렇게 비옥해가지고 여기에서 번성을 해서 이렇게 퍼지고 이렇게 퍼지고 이렇게 퍼지고 결국 남아메리카까지 갔다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인류가 이렇게 퍼지면서 인지혁명이라는 게 일어났다. 그다음 농업혁명이 따랐고 과학혁명이 따랐다. 과학혁명은 가장 최근에 일어난 약 500년 전에 일어난 과학혁명. 이게 산업혁명을 불러일으키죠. 그죠? 1차 산업, 2차 산업, 그다음에 3차,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산업혁명이 뒤따랐고, 화학이 먼저 좀 발달했고, 산업혁명이 뒤따랐고, 그 앞에 농업이 제일 먼저 일어났고, 농업혁명이 일어났고, 그것보다가도 훨씬 이전에 약 7만 년, 사람에 따라서 이제 추측하는 게 좀 다른데, 7만 년에서 한 3만 년 전 사이에 인지혁명이라는 게 일어났다. 그 인지혁명이라는 거는, 인지라는 거는 아는 거잖아요. 그죠? 아는 것. 알매의 혁명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알미라는 게 그저 짐승들 수준이었는데, 이때부터 사람의 수준으로 인지혁명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상상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게 상상력이 이게 나오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허구를 만들어 가지고 질서를 유지를 할 수 있는 이 힘이 커졌다. 그래서 그전에는 50명 정도의 무리만 거느릴 수 있었다. 뭐 사자무리라든가 코끼리무리라든가 짐승들은 그 어떤 짐승의 우두머리가 있으면은 그 우두머리가 데리고 다니면서 관리할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그 수가 50명을 넘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어떤 그 사고의 어떤 한계가 있어 가지고 생각의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지혜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만은 이 7만 년 전쯤에 인지혁명이 일어남으로 해 가지고 150명 정도까지 무리를 이끌 수 있는 수가 늘어났다. 그 왜 그렇게 됐느냐. 뭐 뒷담화도 할 수 있다. 뭐 뒷담화라는 거 알죠? 그죠? 뒷담화. 예, 그 저놈이 어떻더라, 뭐더라 얘기하는 게 뒷담화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상상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다 하는 거. 이 상상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게 나온다. 자, 이거 상상력하고 신앙에 출현하고 이거를 연결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신앙이라는 게 어떤 그 절대적인 존재를 상상해 놓고 그게 실제로 있건 없건 떠나 가지고 상상적인 존재, 그 전지전능한 그런 상상적인 존재, 그게 신이죠. 그죠? 신을 상상해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무리를 지배를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 나쁜 짓 하면은 신이 너를 처단할 거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많은 무리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됐다, 제어할 수가 있게 됐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게 더 발달하고 진화한 게 도시가 만들어지고 문명이 발달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는 그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인지혁명이라는 게 이게 약 7만 년쯤 전에 있었기 때문에 문명이라는 게 발달하게 됐다. 이게 이제 인지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도 이 모헨조다로라는 도시가 만들어지고 한 거는 뭐 엄청나게 딴 뒤잖아요. 겨우 해봐야 3천, 4천 년밖에 안 되니까 모헨조다로 인더스 문명이 일어난 게 7만 년이 전에 일어나고도 인지혁명이 일어나고도 거의 뭐 7만 년 후에 인지혁명이 아, 그 인류 최초의 문명이 일어났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만큼 그 진화가, 문명의 진화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느리다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런 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혁명이 있었다는 거는 유전자가 이런 거를 가능하게 하는 유전자가 돌연변이에 의해서 나타났다는 거고 그 유전자가 뭘까 하는 거는 아직은 뭐 잘 모르겠지만은 어떤 유전자 때문에 뇌가 달라져서 인지혁명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약간 이런 것이 바탕이 돼 가지고 오랜 세월이 더 흘러서 농업혁명, 먹고 사는 게 음식이 제일 우선이니까 농업혁명이 먼저 일어나고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한자리에 거주하면서 살게 됐죠. 그죠? 그전에는 이제, 뭐 돌아다니면서 사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열매 따먹고 하고 살아야 되는데,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논밭을 일구어서 그 한자리에 살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자식이 늘어나고, 부족 사이즈가 커지고 도시가 생기고 그래서 문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는 과정 중에 야,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하니까 범죄도 생기고 뭐 골치 아픈 일도 생기고 이러니까 야, 명상이라는 게 그래서 나타나게 됐다. 이 명상이 나타난 게 최초의 증거가 파슈파티 인장이라는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약 2000에서 2000 뭐 이제 500년이라 그럴까 이 사이에
이게 이게 유물이 그저 이 정도 전에 만들어진 거라고 추정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인도 학회에 가가지고 박물관에서 본 그 인장도 BC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고 나오니까 이거하고 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져서 나온 그 유물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모헨조다로가 이건 정확하게는 이제 뭐 알 수가 없겠죠. 그죠? 아무리 탄소 동위원소 가지고 연대를 추정을 한다 하더라도 뭐 이건 뭐 몇천 년 이 정도로 다 틀릴 수 있는 거는 뭐 감안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뭐 한 4,500년 전에 건설된 고대 도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아까 여기 하라파는 저 위에 있었고 하라파는 저 인더스 강의 위쪽에 있었고 모헨조다로는 하구 쪽에 있었다는 얘기가 하류 지역에 있었다. 하라파는 그 상류 지역에 있었고 모헨조다로 이 도시에서 발견된 유물 중에 하나가 이 바티 인장이다. 이게 명상하는 사람의 모습이 여기에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모헨조다로에 대한 설명이 좀 이렇게 있고요. 이런 유물들, 이런 대목욕탕까지, 뭐 인장, 무슨 뜻인지는 해석이 안 된답니다. 인장이 이렇게 글자거든요. 글자인데 해석이 아직 안 된대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전성기 때는 4만 명이나 모여 산 그런 모헨조다로라는 도시에서 발견된 거다. 이게 이제 여기 한 사람이 보면은 뭐 이런 모자 같은 것도 덮어 쓰고 아주 근엄하게 앉아가지고 팔을 이렇게 내리고 다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가부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옆에 보면은 여기 뭐 이런 뒤돌아보는 사슴 그림도 있고 이게 물소, 코뿔소 여기 몸종들이라고 그러고 이게 무슨 글자라 그러는데 이건 뭐 해석이 안 된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뿔왕관이고 신의 상징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다음에 요 포효하는 코끼리 포효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몸종이고 코끼리가 포효하는 게 이게요. 여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코가 그런 것 같으네, 그죠? 와 하고 입을 벌리고 여기에 포효하는 코끼리고, 그다음에 포효하는 호랑이가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고, 하여간 이런 게 이게 이제 파슈파티 인장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요가하는 자세라 그러기도 하고, 뭐 크기는 이렇고. 돌이죠, 그죠? 돌에 새겨놨다.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가 수련의 기원이라 하고, 요가가 이제 명상이니까, 그래서 요가의 기원인과 동시에 명상의 기원이 이제 이보다가도 더 전에 있었을 수 있죠, 그죠? 아마 있었겠지. 유물로 증거로 발견되는 게 이게 가장 오래된 거라 그러고, 그래서 파슈파티라는 뜻이 동물들의 주인이다. 뭐 그렇게 번역이 된답니다. 이게 동물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동물들이 이렇게 무섭게 포효하고 달라들어도 얘네들을 다 억압하고 동물들을 관장하는 주인이기 때문에 억압하고 보면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명상하는 자세라는 거죠. 그는 이 동물들의 공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있고 아마 삼매경에 들어갔는지 눈이 팔자로 평온하게 쳐져 있다. 눈이 팔자로 평온하게 쳐져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조용히 있으면서 뭐 어떻다 하고 나옵니다. 조금 더 설명하는 게 이제 이래 나오는데
자세하게는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동물들이 이렇게 포효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근엄하게 이렇게 가부좌를 취하면서 수련하고 뭐 있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이 포효하면서 달라드는 이 절제절명의 순간에도 한치의 움직임도 없이 발가락으로 서 있다. 잘 못 찾겠는데 하여간 발가락으로 서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명상의 증거로 제일 처음으로 가장 오래된 명상의 증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동물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모습이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간 동물들이 포효하고 달라드는데도 근엄하게 딱 지배를 하고서 있다. 그 명상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한답니다. 이 명상의 최초로 발견된 유물이고, 그 후에 이제는 다 종교예요. 종교도 다 명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동양 문화잖아요. 그죠? 이게 다 동양의 문화인데, 이게 서양으로, 전달된 그런 계기가 보면은, 이 인도의 마해시 요기, 요가 지도자를 요기라 그러죠. 그죠? 마하리시 요기. 이 사람이, 서양으로, 저도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서양으로 이 명상을 전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에 보면은 마하리시가 설립한 대학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나 더 폭발적인 그런 계기가 됐던 게 비틀즈가 한동안 사라졌어요. 인기를 누리던 비틀즈가 한동안 사라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도의 마하리시한테 가가지고 명상을 배우고 있었던 거라. 그게 알려지면서 명상이라는 게 아주 폭발적으로 퍼지기 시작을 했죠. 마하리시한테 가가지고 초울 명상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사상이나 문화가 퍼지려면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 관여를 하면은 확 퍼지죠, 그죠? 우리나라 같으면 BTS 뭐 이런 친구가 어느 절에 가서 명상했다 그러면은 그 절 난리 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명상도 난리 날 뿐만 아니라 그 절도 난리가 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유명한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문화가 퍼진다는 거 당연하겠죠, 그죠? 혹시 누가 이거 지울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의 노트북에 그려진 겁니다, 이거. 조금 지워봐요. 그리고 미국, 유럽으로 가면서 과학적인 연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명상의 뇌과학, 그게 이제 그때부터 미국에서부터 이게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거를 또 과학화를 폭발시킨 게 이 카바친이 MBSR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이게 실제로 스트레스 감소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 그게 알려지면서 명상이 대중 속으로 파고들게 됐고, 그래서 명상 앱, 워크샵,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됐죠. 그런 식으로 명상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초월 명상이라는 게, 이게 마하리시가 한 초월 명상인데, 이게 뭐, 그냥 편안히 앉아가지고 조용히 있는다. 뭐, 또 대충 그런 건가 봅니다. 이제 숨을 조용히 있으면서 숨을 내쉬면서 하나, 그다음에 또 뭐, 숨을 쉰다는 거죠. 그 숨을 쉰다는 거죠. 그냥
그냥 들숨날숨을 알아차림해도 좋고, 들숨날숨을 한번 하고 한 번, 들숨날숨 한번 하고 두 번, 이런 식으로 센다. 결국 이게 아나빠나 사티입니다. 들숨날숨 알아차림 수행인데, 뭔가 그래도 뭐 더 편안하게, 마음이 굉장히 그 편안한 쪽으로 떨어지도록, 그게 초월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산란했던 마음이 굉장히 고요한 쪽으로 떨어지도록, 그런 어떤 선을 아래로 더 떨어지도록, 그게 초월이다. 알파파보, 뇌로 보면 알파파보다가도, 뇌파가 알파파보다가도 더 아래쪽으로 떨어지도록 하는 거다.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적은 그런 뇌 상태로 유지하는 거다. 그게 초월 명상이라고 한답니다. 방법은 그냥 아나빠나 들숨날숨 알아차림인데, 뭐 그거를 더 편안하게 더 조용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쓰나 봅니다. 이게 마하리시가 한 거고, 이게 미국으로 파고들었다. 예, 그 비틀즈는 영국 사람들이죠, 그죠? 미국으로 유럽으로 파고들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메디테이션이 그러니까 종교라고 보면 된다. 파슈파티 인장이 발견된 게 이때쯤이고, 그다음부터는 다 종교 얘기예요. 힌두, 이게 이제 유대교, 불교,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도사상, 그다음에 크리스찬들 뭐 이렇게, 그다음 끝에 와서 선 사상이 나오죠, 그죠? 중국, 인도, 일본의 선, 우리나라 뭐 선은 여기에 뭐 주목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가 불교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불교가 중국으로 올 때 도교가 굉장히 성행을 했었죠. 그래서 불교의 깨달음을 도라고, 깨달음, 도를 터득한다 할 때 그 도 있잖아요. 그 도로 번역을 했죠. 불교의 깨달음을. 그때 이제 도 사상이 유행을 했기 때문에 그 도 사상가들이 불교를 받아들이고 번역을 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신선 같은 개념 있잖아요. 그죠? 도사가 되면은 신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불교에서는 아라한이 되는 거다. 뭐 그렇게 맞춰 볼 수가 있을까? 내가 상상을 해본 겁니다. 도를 얻었다는 거는 아라한이라는 뜻이고, 불교에서는 그거는 이제 도교에서 보면 신선이 되는 거니까 아마 이렇게 매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티벳으로 가서 티벳 불교가 생성되게 됐고, 이슬람교, 가톨릭교, 뭐, 인도의 베다 문명, 불교 명상, 쭉 근래에 오면서, 20세기 이렇게 오면서, 근래에는 이제 윗바사나가 굉장히 화두가 되죠, 그죠? 초월 명상, 윗바사나, 초월 명상. 이런 게 유럽에 파고들었다. 미국에도 유럽에도 이런 게 파고들었다. 우리나라도 그 윗바사나 명상, 남방불교에서 하는 거가 윗바사나. 그러니까 호흡 알아차림이 끝에 가면은 신수심법, 사념천대, 차례대로 몸에 대한 관찰, 느낌에 대한 관찰, 마음에 대한 관찰, 법에 대한 관찰. 법에 대한 관찰로 들어오면은 윗바사나라고 그럽니다. 마음에 대한 관찰도 4단계가 있는데 뒤에 2단계는 윗바사나라고 그러고, 법의 관찰은 100% 윗바사나고, 이거는 어떤 현상에 일어나고 사라진 무상, 모든 거는 다 고다, 이런 거를 통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통찰하다가 보면은
이제 세상 만사가 참 무상하네. 모든 게 괴로움이네. 빨리 벗어나야지. 빨리 떨어져 나가야지. 그래서 이욕, 염오, 가 오염에서 떨어지고 염오 아, 이 떨어질 이자서가 염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싫어하니까 어떤 속세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속세로부터 떨어져 나감으로 해가지고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한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게 깊게 들어가면은 도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호흡 관찰하는 것에 시작을 합니다. 들숨 날숨 알아차림 하다가 느낌이 일어나면 느낌 관찰하고,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또 생각, 법도 마음도 관찰하고, 그러다 그 다음 단계로 나가면은 법, 이러한 현상들이 다 무상하네, 일어나고 사라지네, 허무하네, 뭐 이런 생각으로 빠져들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고요한 마음으로 빠진다. 그게 위파사나 수행이다. 제가 배우기로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그 단계에 못 들어가요. 그저 알아차림만 하는 단계입니다. 그럼 물론 이제 느낌이나 마음은 알아차림하죠. 우리 내가 나가는 김해 사태 아라마 절에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저 뭐 알아차림만 죽으나 사나 알아차림만 하라 그럽니다. 뭐 위파사나, 거기는 위파사나 이거 안 합니다. 같은 알아차림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위파사나를 하지 않고 그냥 알아차림 사띠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명상 방법에 따라 가지고 다양하게 명상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도를 얻을 수도 있고, 사띠, 알아차림만 해가지고도 도를 얻을 수가 있고, 근데 그렇게 얻은 도가, 양쪽 방향으로 얻은 도가 같은 도냐, 이런 거는 참 의문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딱 정리가 된 교과서 같은 이론,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명상을 한다든가 불교 수행을 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어떤 세속적인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가급적 멀리 한다는 그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이제 학자가 돼 가지고 그런 거를 딱 정리하고, 그래서 표준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스님들이나 명상을 깊게 들어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가치관을 별로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명상을 공부하고 불교를 공부하고 해보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도대체가 혼동스러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근래에 오면서 뇌파 측정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뭐 학회도 이제 생기고, MBSR이 79년도에 나왔고, 고행가, 태국인가 미얀마죠, 그죠? 미얀마의 고행가, 태국인가요? 고행가가? 물어봅시다. 고행가 수행처가 있는 곳은 하여간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퍼져가지고 있고, 처음에 어디서 시작됐나, 인도에서부터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고행가라는 사람이 인도 스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고행가 수행센터가 처음 만들어진 나라, 이렇게 봅시다. 자료가 많이 없으면은 이렇게 생각을 좀 오래 합니다, 얘가.
지금은 고행과 수행처가 세계적으로 뭐 아까 몇 개라 그랬어요? 300개가 있다 그랬나?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퍼졌는데 처음에 이게 생길 때는 태국인지 미얀마인지 한번 봅시다. 인도? 인도에 처음 만들어요. 인도에서 처음 만들어졌네요. 음. 그러니까 그 고행가가 인도 사람인 거는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자, 인도 고행가 이 센터 같은 데가 전부 그 자원봉사, 그 다음에 보시로 합니다. 그 가서 수행한 사람한테 돈 하나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면은 수행만 하고, 자기도 물론 보시를 하겠죠. 보시하고, 그게, 에, 일을 봐주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원봉사로 하고, 정말, 어떤 수행처의 어떤 그런, 뭐, 이상이랄까 이런 게 잘 실현되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마인드 라이프 인스티튜트라는 거, 요건 나중에 한번 봅시다. 이게 설립이 됐고, 그래서 이번에 인도에 가서 내가 발표를 하니까, 이 마인드 라이프 여기에서 하는 학회 거기 꼭 한번 와보라 하는 얘기를 누가 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 21세기에 와가지고는 이게 이제 쫙 퍼졌죠. 음,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상의 역사라는 게 이렇게 퍼졌다. 이해를 하도록 하시고요. 한 5분쯤 쉬었다가 9시 15분부터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그때 하도록 하고요.